국세청이 공개한 최신 통계 자료인데요. 즉 2,000명 가까이가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가 가산세 폭탄 맞았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신고한 분들의 상속세를 다 더하니까요. 6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세청이 결정한 상속세는 얼마? 1,000억입니다. 거의 2배예요. 대한민국 상속세 진짜 자비가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상속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디님, 돌아가신 분 재산이 10억이에요.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1,00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네, 0원일 수도 있고요. 1억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속재산 5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 10억까지도 안 나온다. 많이들 알고 있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집 한 채고 상속세도 안 나오는 범위라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더라. 주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상속세 신고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세무사 수수료 아꼈네. 게이드. 그게 나중에 수천만 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걸 모르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양도세 신고 해드리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이 9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상속세 신고를 하셨으면 하나도 안 낼 세금을 9천만 원이나 내셨어요. 진짜 애국자신 거죠. 몰라서 이렇게 나라의 세금으로 생돈 갖다 바칠 게 아니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첫 번째 유형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상속재산이 5억 또는 10억이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가부터 짚어볼게요.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흐름을 어려운 세법 용어 없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걸 한 바구니에 다 담아요. 집, 땅, 예금, 주식, 자동차, 회원권 다 담아서요. 그 총액의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가 계산되는데요. 바구니 전체의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일부 빼줍니다. 그걸 무슨 공제라고 하고요. 종류가 꽤나 다양해요. 생각해보면 증여세도요. 자녀는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죠. 주로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비과세는 아니고 증여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도 비슷해요. 일단 무조건 받을 수 있는 5억 원짜리 일괄공제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5억까지는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배우자가 살아계시다. 그럼 배우자 쿠폰이 5억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시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더하기 배우자 공제 5억 이렇게 합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요.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 의무는 있지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 없으니까 세무서도 신고를 안 했다고 가산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세무서에선 당사자들한테 통보는 안 하지만 돌아가신 분 상속재산이 얼마라서 세금은 0원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몇 년이 지나서 상속재산을 팔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이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내가 이걸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내가 번 돈의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럼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건 내가 돈을 주고 산 건 아니잖아요.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상속세 신고서에 찍힌 재산평가액이 나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예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흔히 기준시가라고 하는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가 6억 하는 아파트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안 했어요. 공동주택가격은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4억 원이고요. 어머니도 살아계셔서 사실 10억까지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들어서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2년 뒤에 7억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른 주택이 있어서 비과세는 안 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판 가격 7억에서 빼는 건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인데요. 세무서가 이걸 공동주택 가격으로 결정한 4억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3억이 나오잖아요. 여기 세금을 매기니까 양도세가 무려 9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이 낮아서 양도가액이 크게 계산이 되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을 높여서요. 양도차익을 줄이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다른 시거래가를 참고해서 시가로 신고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로 6억 5천 정도의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양도세가 3,400만 원밖에 안 나왔을 거거든요. 어차피 상속세가 10억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 감정평가를 더 높게 받아서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세무사 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 합쳐봐야 몇백만 원인데 그걸로 양도세 9천만 원을 아낀다면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세무서가 이미 기준시가로 결정을 해버렸다. 이러면 상속인들이 이걸 과거로 되돌려서 감정평가를 받거나 당시에 유사매매 시가를 상속
상속재산가액이라고 고쳐서 상속세 신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원칙은 안 됩니다. 조세 심판원에 기각된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그만큼 현실에서 이런 다툼이 많았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또 드물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꼭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두 번째 유형. 이건 1번과 다르게요. 상속세 자체로 큰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5억 원 상속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했다거나 혹은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돈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바구니에 담는 거는요. 돌아가신 날 현재의 집, 예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건 과거 10년간 그리고 형제나 다른 친척에게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전부 상속세에 더합니다. 이걸 사전 증여재산이라고 하고요. 전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는데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계좌를 열어보면요. 8, 9년 전에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시절일 때 아버지가 전세보증금을 보태라고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보내주신 게 나옵니다. 11년 전에 보내주셨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9년 전에 보냈다? 그럼 상속재산에 당연히 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낸 증여세도 내셔야 하고요.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로 2배는 내실 수 있어요.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10년 된 일이라면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인의 10년치 계좌를 받아서 저희가 보면요. 생각도 못한 지뢰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리스크 점검하시고 대응 전략을 갖고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2억 이상 그리고 2년 동안 5억 이상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거나 돌아가신 분이 빚을 졌는데 용도가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더해버립니다. 즉 우리가 몰랐던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걸 국세청이 상속세 바구니에 그냥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면세 한도를 넘어가고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때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붙고요. 추가로 늦게 냈다고 납부지원 가산세까지 얹어져서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겁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최신 통계 자료인데요. 2023년에 상속세 신고를 18,000명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세청이 과세한 건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즉 2,000명 가까이가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가 가산세 폭탄 맞았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신고한 분들의 상속세를 다 더하니까요. 6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세청이 결정한 상속세는 얼마? 12조 3천억입니다. 거의 2배예요. 대한민국 상속세 진짜 자비가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짜리 고지서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요.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슈퍼 리치들의 세금이 아니에요. 반드시 대비하셔야 하고요. 상속은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상속이지만 자녀나 배우자 입장에선 새로운 취득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고 자산을 사오는 건 아니지만 공짜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의 세금까지 고려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금은요, 알고 모르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냥 돈 그 자체예요. 근데 세금을 합법적으로 조금만 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절세 효능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산이 아주 많은 분들은 세무사가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아는데 오히려 중산층, 평범한 분들은 세금은 나라가 내라는 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인 수위에서 안전하게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의 핵심을 요약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재산 평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어요. 현재의 상속세는 물론이고 미래의 양도세도 반드시 이땐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속세는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최종 결정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5억 또는 10억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고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보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일 없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텍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